역사와 문화의 향기 깊게 흐르는 공주. 1900년대 초 이곳 공주는 남부지방 유일한 감리교 선교기지가 펼쳐진 도시였다. 수원 아래 첫 선교기지로 공주와 충청에 이끌어온 지난 123년, 공주 기독교 박물관에는 그 열정의 시간, 감동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공주 제1교회는 1900년대 남부지방 유일의 선교기지로 2층 전시관에는 당시의 여러 선교 흔적들이 남아있다. 공주 제1교회 공주 기독교 박물관은 국가등록문화재 472호로 지정 보호받고 있다. 2층 전시관에 가득 채우는 이 신성한 빛은 바로 이남교의 스테인드 클라스이다. 빛이 있으라. 창세기의 첫 구절을 빛으로 구현한 이 작품은 개신교 예배당에 걸린 최초의 스테인드 클라스로 성전의 신성함과 깊이를 한층 더한다. 전시실의 중앙에는 유관순과 그의 스승 사이리시 선교사가 함께 사용하던 그릇을 전시 중이다. 유관순을 길러낸 그녀의 숨결과 손길에 100년을 넘어 지금도 전해지는 듯하다. 고대 카타콤을 연상하게 하는 1층 전시실, 교회 첫걸음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록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다. 1906년 남편을 공주 영명학교 뒷동산에 묻은 사이리시는 이후 혼자 남은 인생을 온전히 조선의 선교를 위해 바쳤다. 1939년 할머니가 될 때까지 40년의 공주와 충청에서 헌신한 선교사 사이리시. 그녀의 보람과 아픔과 소망의 이야기들이 이곳 공주 기독교 박물관 안에 고요히 담겨서 전한다. 1902년 복음이 없던 공주의 첫 발걸음에 한 미국민 선교사들과 한국인 조사들 그리고 공주 영명 언덕에 근대 학교를 세운 윌리엄스 부부와 초기 한국인 교육자 그리고 이들을 돕던 성도들의 면면을 볼 수 있다. 1914년 이 교회를 다녔던 유관순의 사진이 인상적이다. 1909년 공주 선교기지 안에 협산자 예배당이 건축되었다. 우산을 든 사람이라는 뜻의 협산자 예배당, 그 이름에 담긴 헌신과 섬김의 스토리는 100년을 흘러 오늘의 우리들 가슴도 적신다. 1930년 일제강점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했다. 이후 800여 명의 교인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예배당이 공주의 중심 상반정에 세워졌다. 붉은 벽돌이 고풍스러운 공주 제1교회 문화재 예배당 바로 현재의 이 건물이다. 지나간 100년 공주의 근대와 그 속에 담긴 슬픔, 기쁨, 아름다운 추억의 이야기들도 아마 이곳에서 숨쉬고 있을 것이다. 고난의 방에는 전쟁이 일어나기 2세 달 전 촬영한 학생부 단체 사진이 걸려 있다. 1950년 한국 전쟁으로 교회는 반파되었다. 공주의 상징으로 서 있던 아름다운 예배당은 폭격으로 무너지고 말했다. 성도들은 피난에 떠났고 예배당은 인민군대의 본거지가 되어 예배도 찬양도 끊어진 폐허가 되었다. 1955년 이경재 목사는 교회의 재건을 시작했다. 어린이에서 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인들이 나섰다. 폐허에서 부서진 벽돌을 다듬어 예배당의 재건을 시작했고 뜨거운 태양별도 사람들의 시선도 개의치 않고 1년여 동안 쉬지 않고 진행한 대사였다. 이 재건 사업으로 교회는 1956년 지금의 건물을 다시 올렸다. 1979년 한정석 목사는 교회의 앞과 뒤를 확장 개축하였다. 이때 재단 후면벽에 한국 개신교 최초의 작품인 이남교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제작 설치되었다. 교회는 이후 계속 전진하였고 해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공주 충청을 넘어 한국의 모든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공주 제1교회. 근대를 이끌어간 애국지사, 정치가, 음악가 등 많은 인물들이 이곳을 통해 교육받고 성장하였다.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지난 시간들,
그 시간대 속에서 공주 제외교회는 자신이 맡은 승부한 사명을 끝내 이루어가며 123년을 지나 오늘의 일을 다루고 있다. 이 건물을 1930년대 건축을 했거든요. 1930년대 건축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9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죠? 저희가 이제 부임했을 때는 2003년도에 이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네, 부임을 해가지고 이 예배당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죠. 한국 다 개신교회가 1990년, 80년대를 지나가면서 한참 부흥 성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짓는다고 한다면은 그 예배당을 허물어 버리고 거기에 이렇게 세우고, 그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자리를 팔고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저희 교회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젊은 청에서는 청년령 청에서는 여기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새로운 발전 지역인 세종시가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그 강남 그 금강다리 건너면서 바로 세종으로 연결되어지거든요. 그쪽에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젊은 층에서는 우리가 그쪽으로 옮겨서 새로운 그 선교를 이루어가면 좋겠다 하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제가 올 때 4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10가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제가 부임할 때 2003년도인데 그때 원로 장로님이 6분이고 시무 장로님이 14분이셨습니다. 와. 20분의 장로님이 계셨으니까 대단하네요. 장로님의 집안을 두고 4대가 함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10가정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100년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안 떠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안 떠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나가면은 공주 제일교회가 아니고 또 다른 이름으로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 요즘 말하면 죽어도 안 떠나시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모습에서는 이 젊은 층하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 사이에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그런 모습도 아닌데, 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었을 때, 제가 2003년도에 부임해가지고 2004년도에 문화재청에다가 제가 이 건물이, 이 예배당이 70년 이상 예배를 드리면서 존속해 온 그런 건물이니까 70년 이상이 되어지면 그 당시에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재청에다가 그 심사를 해달라고 2004년도 4월 달에 제가 오자마자 2003년도 12월 달에 와가지고 너무 그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국가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국가에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은 허물지를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든 일들 해 나가야만 될 것이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러면은 결국 던져버리고 옮겨갈 수도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교인들 설득하기도 좋으니까. 네, 설득하기도 좋고. 그래서 문화재청에다가 우리 장로님들의 의견도 담아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연락이 왔는데 역사성을 인정하지만은 70년 이상 되어지면은 등록문화재로 다 받아들여졌거든요. 역사성은 인정하지만은 그렇지만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조금 약하다. 왜 그러냐면 이 건물이 보시면 알지만은 좀 많이 얼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화재도 좀 경험했고, 또 1950년대에 6.25 동란 때 이 건물이 크다 보니까 그 북한 괴뢰군이 여기 와가지고 주둔하면서
군수 물자를 이렇게 넣어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유엔의 그 첩보로 이렇게 잡혀지다 보니까 유엔군이 항공기를 가지고 이렇게 폭격을 할 때 학교하고 병원하고 교회는 폭격을 안 했는데, 근데 이게 괴뢰군이 들어와 가지고 작전 참모실로도 쓰고 군수 물자를 넣고 폭격을 맞았어요. 교회가 유엔군에 의해 가지고 폭격을 맞. 그래서 위에 또 뭐 사진 보면 아시지만은 거의 위치가 다 날아갔습니다. 다 날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굴뚝하고 해체하고 일부만 남아가지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형을 그대로 가지고 가지 오지 못했다. 힘들다. 그래가지고 힘들다.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약간,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갈등하는 속에서 그냥 지냈지요. 갈등이 지냈는데 이제 한참 이제 그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쯤 돼가지고 저 전임자 담임 목사님은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그냥 공부하지 않고 한 5년 정도 지나갈 때쯤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법률이 완화되었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 법을 존속해 간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개신교의 건물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이 다 사라질 그런 그 위기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원형만 보존하고 일부 한 30-40% 이상 정도 이렇게 원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은 완화해가지고 등록 문화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그 법률을 개정을 했어요. 그게 2009년도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쯤 지나갈 때쯤 돼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냐면 이미 한 7년 전에 신청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서류를 그때 보니까 이제 보는 분이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받아들일 테니까 일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접수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문화재를 소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장서 가지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가니까 이게요, 참 예전 건물이 되다 보니까 예전 건물이니까 소유주가 전임 담임 목사님 이름 때가 있는 그것도 한 4-50년 전에 돌아가시. 계속 넘겨지지 않았구나. 네. 그러니까 예전엔 대부분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동의를 받아야 결국 이전되어져 가지고 결국 신청이 되어지는데 자녀들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캐나다로 미국으로 딱 흩어져가지고 동의받기도 어려워. 이 문화청에 받아들일 때는 일단 이제 땅하고 건물하고 그리고 소유주하고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개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게 뭐 끌려 있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되고 개인으로 되든지 단체로 되든지 종교 법인으로 되든지 하나로 통일되어져야 됩니다. 예, 땅, 건물, 소유주. 그래 이걸 3박자를 맞추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도 일부 이제 정축을 해가지고 개축하고 정축해가지고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면서 30년대 원형인 그 건물이 제가 올라가 보셔서 알지만 스테인드 글라스가 70년대 초반에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입구에도 보면 계단을 만들면서 조금 떼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냈거든요. 그 정축해가지고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요, 건물도 원래의 어떤 그 면적을 가져야만 되고 땅도 소유주의 어떤 그런 그 법인에 맞는 그런 땅이 되어져야만 되고 이런 걸 갖다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서 장로님들하고 함께 애쓰면서 이렇게 노력하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정부에서 특별 조치를 만들어가지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정부로 볼 때도 국가의 소중한 그 유산을 하나라도 더 붙잡을 수 있다면 붙잡아가지고 자손 대대 이렇게 문화유산으로서 이어주기 좋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앞장서가지고 해주겠으니까 이렇게 서류를까지 만들어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라고 그래가지고 넣으니까 곧바로 2달 뒤에 등록 문화재로 받아들여요. 그러자마자 이명박 정부 말기가 돼가지고 한참 GNP가 올라갈 때쯤 돼가지고 정부에서 특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문화재 쪽으로 문화재 보존
발전 향상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정부의 시책이 조금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이명박 정부 말기에 들어가면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상당히 많이 특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등록 문화재를 국민들하고 함께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 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하고 공주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포레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뛰어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전국에서 16개, 17개 지자체에서 다 전부 다 자기 쪽으로 하나씩 좀 만들어 달라고 전부 다 대밀고 있는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뒤늦게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복원 사업을 해가지고 박물관으로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유물을 수집해가지고 일종의 그 유물이 있어야 또 박물관이 되어지게 되거든요. 70년 이상 된 유물들을 90점 이상입니다. 한 100점 가까이. 예. 그게 2종입니다. 제일 등급이 낮은 박물관이 2종 박물관입니다. 그게 저희가 그 박물관을 만들 때 문화재로 만들고 박물관으로 할 때 그 당시에 유물이 90점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거의 뭐 유물을 갖다 수집하면은요. 외정시대 때 하고 그다음에 그걸 거치면서 유교 동란도 이렇게 겪고 하기 때문에 일부 많이 소실된 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년 이상 된 것들이 많이 좀 들어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겨우 90점을 맞췄어요. 90점을 맞춰가지고 정부에다가 신청을 했죠. 진짜 하니까 40억을 대접을 해줬어요. 문화재 이 건물에다가 박물관으로 만들어가지고 자자손손 이렇게 그 문화유산을 이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그 금액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처음 이제 예산 집행을 하는데 40억을 정부에서는 받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받았는데 내려오면서 이게 이제 10개 지자체만 해당이 되어졌거든요. 400억이 특별 예산으로 배정돼서 10개 지자체만 선별해가지고 한 개씩 이렇게 준 모습이 되다 보니까 40억이 되는데 그 금액을 따지 못한 그런 지자체에서는 우리도 조금이라도 좀 더 주가지고 해달라고 합니다. 한 민원이 막 들어가 보니까 쪼개졌어요. 쪼개져가지고 우리가 받기로는 한 25억 정도. 아이고 많이 받으셨네요. 다들 이제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8년간에 걸쳐가지고 전체를 다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 하나도 원래는 양철이었는데 지붕 하나 동으로 동으로 해가지고 전부 하나하나가 다 전부 다 돈이에요. 뭐 교회 입장에서는 정부 예산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옆에 있는 그 5층 건물이 그 설교센터라고 있는데 저게 아니 여기 말고요. 요 건물 옆에 요거 옆에서 저기 그 3층까지가 박물관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2층에 수장고가 있습니다. 수장고. 그러니까 유물들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유물만 하더라도 한 1000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 4,000~5,000점 정도는 유물은 수장고에 있습니다. 저 수장고 하나만 만드는데도 3억이 들어갑니다. 3억이 들어요. 항원 항성하고 그러면서 1년 12달 그 온도를 조정하면서 모든 유물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훼손시키지 않고 보존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수장고를 만드는 거거든요. 박물관마다 그러니까 수장고가 있어야 박물관으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만드는데도 3억 정도 들어가는데 개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큰 대교회라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대교회라고 하려고 하면은 예산도 따라가야 되지만은 따라가야 되는 게 유물이 또 따라. 적어도 요즘은요 100년 이상 된 유물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100년 이상. 그래서 큰 교회들이 예산은 있는데 박물관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냥 기념관하고 역사관하고 하는 이유가 유물이 맞대요. 또 유물들을 수집하려고 하면은 교회가 갖고 있는 유물들이라고 한다면은 단체이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데 개인이 갖고 있는 유물이라고 한다면은
가보잖아요. 골든품. 골동품이 아니라 가봅니다. 예. 성도들의 100년 이상 된 유물들은요, 다 집안에 대대로 내려올 가보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쓰시던 성경책 100년 이상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보는 대로 그 내려올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저희 교회도요, 120년, 130년이 된 역사인데도요, 교인들에게 광고해가지고 유물 쓰지 말라고 하니까 열정도 안 봅니다. 예, 열정도 안 납니다. 이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가지고 자기들 집안에서 이제 보존하기가 어렵고 이제 그러면은 결국 이제 국가에 이제 기증한다는 모습으로서 이제 알아서 이제 교회가 이제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걸 뜻에서 기증하면서 넣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교인의 이름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대부분 다 기증받은 겁니다. 이 교회를 떠나가신 분들, 지역에 사시던 분들, 또 이 지역에 목회하시다가 떠나가셨던 분들이 박물관이 되어지면서 오래도록 지역사회와 민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기증하는 그런 분거든. 그렇게. 그러니까 박물관을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역사관이. 일하셨습니다. 세월이 20년이 가버렸습니다. 제가 세월이 20년 가버렸어요. 이게 한 달이 쉽지 않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래서 목사님 요 CD가 예. 영상회가 예. 그 교회 뭐 홍보 요 책입니다. 요거는 요 책입니다. 이 책. 책을 예, 책을 아, 그냥 이렇게 읽어볼 수 있도록. 예. 글로 이게 눈으로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그냥 CD로 꼽아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CD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역사를 보니까 성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가 한 1300년 안팎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 성전의 역사와 1300년에 재건되어지고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지고 하는 그런 성전의 역사하고 이 교회 초기 예배당서부터 개축하고 건축하고 새 성전 짓고 하는 이런 그 120년의 역사하고 좀 오버랩되어지고 맞물려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학위 논문으로서 글을 써가지고 성서적 교회의 보편적인 교회 역사가 오늘 이 교회에도 흐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제 기준이 이단 교회와 좀 정통 교회와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을 분별하는 그런 모습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글을 이제 써가지고 이렇게 담아둔 게 이거. 목회적 갈등이라는 표현을 한 건데 아까 설명하신 거에 네. 그 신구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들 예, 그것도 나옵니다. 예. 그거 말고도 또 갈등이 또 뭐가 있었어요? 교회 이제 갈등이라고 할 때는 이 목회자의 그 고민과 갈 때는 신구도 있지만은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저희가 옆에 있는 건물을 이제 지을 때 천평을 지었거든요. 그 천평을 지었는데 전 교인들이 헌금한 그 액수는 한 3분의 1? 3분의 1 정도 못 미친다고 할까요? 예, 이제 그래 되니까 목회자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건축은 하기로 스타트가 되어졌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충당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가지고 일어났던 그 고민.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옆에 있는 앞에 있는 이제 땅 건물 이렇게 보면은 저게 전부 다 예전에는 집채가 한 7채가 들어가 있었던 그런 큰 어떤 그 마을이었습니다. 한 마을이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교회가 들어서고 박물관이 들어서면은 이게 외부와 많이 좀 소통되어질 수 있도록 길도 좀 넓어져야만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또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기도해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건물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처리해 가시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건물들을 갖다가 들어오게끔 하고 그러면서 주민들하고는 갈등이 꽤 크게 있었어요. 교인들하고의 갈등은 주민들하고의 갈등은 없었습니다. 의외로 주민들하고의 갈등은 없었습니다. 주민들하고의 갈등은 없을 수밖에 없었는 것이 저희가 교회를 지을 때에 예배당이 들어서는 자리는 거의 동공화되어지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 다 전부 다 세종 쪽으로 떠나가는 그런 데였습니다. 한 예로서 여기 가까운 그 도로 건너편 큰 도로 앞에 있는 그 초등학교가 중동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옆에 시청 가까이 가는 쪽으로 있는 그 초등학교 하면 이게 봉황초등학교입니다. 그 봉황초등학교가 하고 중동초등학교가 70년대만 하더라도 한 학교에 600명 이상씩 아이들이 모이는 학교였는데 지금은 전교생이 100명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젊은 층이 싹 다 빠져요. 젊은 층이 있어야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다 빠져.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이 교회가 앉아가지고 있는 땅값이 200만 원 할 때, 200만 원 할 때 한참 많이 떠나갈 때쯤 돼가지고서는 100만 원 갔더라고요. 평당이 시내 중심인데 이 땅은.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그냥 뭐 다 떠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자리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갖다가 천평에 갖다 짓는다 보니까 천평 되는데 60억 들었거든요. 평당 그 당시에 600만 원이었습니다. 550만 원 평당 가격에 넣어가지고 최고급으로 했습니다. 최고로. 서울 정주군 쪽 사무소였는데 경북고등학교 출신인데 서울대 공학과를 나오신 분이 설계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보시면 참 좋습니다. 13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아주 깨끗하면서 새 성경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땅값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갈 줄 알을 줄 모르죠. 자기는 집값 올라갈 수 있는. 네,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뭐 공사하는 기간 내내 말이지 뭐 자기들이 뭐 앞장서가지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오히려 골목길 안에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없다고 보죠. 왜냐하면 저들의 어떤 앞으로의 만족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쉽게 좀 지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정부하고 갈등,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친구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젊은 층하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하고의 하나됨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일어나는 어떤 갈등, 거기에서 제가 큰 아픔을 사실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더라고요. 한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어떤 일들은요, 서로 이렇게 그 앙금을 깔아치면서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떠나가더라고요. 3년 뒤에 98가정 350명이 교회 돈 10억을 제가 주어서 그러고는 그 당근을 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떼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이제 겪고 나니까 재정이 이제 확 위축되어져 버리고 교회 건축은 해야만 되는데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이제 바닥나버린 모습이 되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소명으로 지금의 아멘이나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제 소명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요 3번 금식하면서 20일간을 40일간 하면 죽을 것 같고